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장병탁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사실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6년입니다. 1956년에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으로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하는 이런 연구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벌써 전에 1950년쯤에 한 6년 전이죠.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컴퓨터가 생각하는 기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AI의 기초가 사실은 이미 다져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오래 가보면은 그것보다 한 100년 전에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이진수를 가지고 대수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컴퓨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된 건 컴퓨터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는 디지털 전자컴퓨터가 발명된 게 2차 대전 전후인데 1940년대죠. 1943년쯤에 애니악이라는 이제 처음에 최초로 전자컴퓨터가 기술적으로 구현됐고, 그런 컴퓨터가 나오면서 논리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처럼. 튜링이 1950년에 이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지금 인공지능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기반을 화두를 던졌고, 이제 그거보다 한 6년 지나서 1956년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기계의 지능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튜링이 던졌습니다. 1950년에.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지금은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튜링이 원래 제안할 때는 그거를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가려진 방에다가 원래는 한쪽에는 남자가 들어있고 다른 방에는 여자가 들어있고, 밖에서는 제3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남자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예를 들면 여자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 그랬고, 흉내내기 게임이죠. 그래서 바깥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머리카락 길이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 흉내를 내야 되니까 여자처럼 뭐 예를 들면 30cm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방에서 남자를 기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다음에 밖에서 제3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깥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 기계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를 알아맞힐 수 없으면, 그러면은 이 기계는 아주 똑똑한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평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 지금 튜링 테스트로,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 역사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사람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게 튜링 테스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든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하고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기계의 지능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사람인지 아닌 기계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목소리를 듣거나 하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를 통해서 언어로만 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직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자연 언어로 된 질문을 기계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게 발전해 가지고 상당히 가까이 온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사람처럼 완전히 생각하는, 언어로 생각하는 기계는 더 연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출발한 게 인공지능인데, 한 1980년쯤 돼가지고 사실은 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아규먼트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어방 논쟁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철학자 썰이
중국어 방 논쟁이라는 것을 사고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큰 방이 하나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중국어로 된 어떤 교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바깥쪽에서 중국어로 된 쪽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패턴 매칭해 가지고 교본에 대응되는 입력에 대응되는 그 출력에 해당하는 중국어 쪽지를 출력적으로 내보내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들어오는 중국어 뭔지도 모르지만 패턴만 봐가지고 규칙에 대응하는 출력 쪽지를 바깥쪽으로 내주는 일만 계속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밖에서 보면은 마치 올바른 중국어 질문이 들어가면 올바른 중국어가 나오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밖에서 보기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안에서는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입력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응하는 규칙만 찾아가지고 출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뭔가를 입출력만 제대로 생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반대 논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사람도 언어 같은 거 이해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마치 이해한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니까 적어도 중국어로 뭔가 질문에 대답이 되니까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논쟁은 사실은 아직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난 60년 동안 이제 AI가 연구한 것들인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해서 두 가지 방법, 패러다임 정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호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호로 표시를 해서, 언어죠. 특히 논리 언어로 표시를 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절차적으로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입력되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유추해내는 이런 방식의 인공지능이 초기 30년 동안 연구한 기호주의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고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지능이 증가되는, 뇌를 하나는 닮은 인공지능 연구고 연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보면 기호주의 인공지능, 연결주의 인공지능,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방법을 많이 쓰는데, 기계학습하고 아니면 딥러닝이라는 거하고 인공지능이란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보통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은 엄격하게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거고, 기계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고, 똑똑하게. 기계학습은 그런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안 쓰고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논리에 기반해서 규칙만 넣어가지고 사람이 아는 지식을 넣어줘서 똑똑한 기계를 만들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로부터 똑똑하게 만들려는 이런 방법이 지금은 대세기 때문에 기계학습 자체가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지만, 엄격하게는 하나는 방법론이고 하나는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기계학습이라는 제너럴한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특수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는 거의 많은 기계학습 방법이 이제 딥러닝 기술을 쓰는데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 개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라는 거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기술을 강조하는 용어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바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